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 부산시가 모든 해수욕장에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1,000명 넘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이 확보되지 않아 방역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확진자가 발생한 가야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 161명 중 부산에 주민등록을 둔 160명과 교사 23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잇따른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부산 연안 곳곳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앞으로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2,550톤에 달하고 처리 비용만도 14억여 원에 달합니다. 부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자원봉사의 경험과 보람을 나눈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부산 대회를 비대면 행사로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 부산시가 모든 해수욕장에 문을 닫았습니다. 특단의 방역 카드를 빼든 건데요. 하지만 1,000명 넘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이 확보되지 않아 방역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정리가 한창입니다. 부산의 모든 해수욕장이 문을 닫은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21일부터 휴가를 왔는데 원래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수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샤워장도 지금 문 닫았고 해가지고 지금 물놀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아쉽고요. 부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17일부터 나흘간 해운대 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은 21만여 명. 감염 우려 속에 시민들은 아쉽지만 폐장 조치가 적절하다는 반응입니다. 여기 바닷가로 휴양 오면은 마스크를 안 쓰게 되고 그러면은 감염병이 더 빠르게 퍼질 수 있으니까 폐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21일 부산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2명. 둘 다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와 관련한 서울발 유입입니다. 249번 환자는 마포 71번 환자의 가족입니다. 250번 환자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입니다.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이지만 광화문 집회 참가자가 변수입니다. 1,4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집회 참가 부산 시민 중 21일까지 검사를 받은 사람은 390명뿐. 1,000명 이상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겁니다. 부산시가 전체 집회 참가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명령까지 내렸지만 집회 인솔자 등은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관계자 35명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부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하였고 수사 결과에 따라 명단을 입수하여 전원이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유흥주점이나 대형 학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21일부터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의 대면 예배도 금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경찰청이 코로나19 관련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신속 대응팀 260명을 투입해 부산시가 수사 의뢰한 광화문 집회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지난 15일 버스를 인솔했던 사람 가운데 아직까지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34명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직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경찰력을 총동원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어제에 이어 2차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관련해 부산시 행정조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들어보시죠.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검사 대상자 47명의 명단을 받아 44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를 했고 이 중 1명이 양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3명 중 1명은 오늘 검사 예정이며 검사를 거부 중인 1명에 대해서는 고발 절차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연락이 닿지 않는 1명은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개별적으로 참석한 인원 외에 현재까지 시에서 파악한 바로는 44대의 전세버스를 이용해 1,486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탑승자 명단 확보를 위해 지난 8월 19일에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37명의 인솔자들에 대해서 명단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 마감 시한인 어제 18시가 지난 후에 인솔자 3명으로부터 71명을 명단을 제출받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오늘 오전 부산지방경찰청에 이 건과 관련해서 나머지 인솔자 34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였으며 참석자 전원에 대한 명단을 확보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광복절 당일 광화문에 방문한 인원의 연락처를 확보해서 지자체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명단이 배포되는 대로 구군과 협력해서 신속하게 집회 참석 확인과 이후 검사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들께서는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주십시오. 당초에는 행정명령상의 검사 기한을 8월 29일로 정하였으나 현재 전국적인 감염 확산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검사 기한을 8월 24일 18시로 앞당겨 오늘 행정명령을 재고시할 예정입니다. 8월 24일 18시까지 검사를 받지 않고 이후 검사를 통해 확진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원 치료비뿐만 아니라 접촉자의 검사 비용, 자가격리자의 생활지원비, 방문업소의 영업손실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일 0시부로 발령할 예정입니다.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수단, 건축물 등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집회나 공연 등 접촉의 위험성이 높은 실외도 포함이 됩니다. 시설 운영자에게도 마스크 착용 안내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확진자가 발생한 가야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과 교직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음성 판정자는 1학년 학생 161명 중 부산에 주민등록을 둔 160명과 교사 23명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그러나 이 학교 1학년 중 확진자가 발생한 2개 학급 44명의 학생과 이들 학급에서 수업한 교사 20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가야고에서는 현재까지 1학년 학생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나타나자 정부가 일단 수도권의 노래방과 클럽 등 12종의 시설의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인데요. 과연 업주들과 시민들은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서울 은평구의 한 번화가의 모습을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신내역의 한 건물. 클럽과 노래방, PC방이 있는 곳인데 조용합니다. 정부 조치로 영업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골목도 썰렁하긴 마찬가지. 노래방마다 출입문 앞에는 영업 중단 명령서가 나붙었습니다. 지금 현재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노래방을 찾는 시민들로 붐벼야 할 시각이지만 이 영업 제한 조치로 노래방 등이 문을 닫으면서 지금 거리는 한산하고 또 어두컴컴한 모습입니다. 여기는 원래 바글바글하죠. 이 노래방들이랑 이런 것도 다 원래 문을 열었던 거죠? 그렇죠. 반 이상 언제 와서 한소희 평일에 있던 손님들이 일단 거의 사람이 없죠. 하지만 다른 골목은 좀 다릅니다. 술집과 음식점이 몰려있는 먹자골목,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만 11명의 확진자가 나온 날의 모습입니다. 인파 속에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턱에 걸치는 등 경각심이 느슨해진 모습이 곳곳에 보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영업 중단 조치도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그냥 문 닫은 데가 있어? 노래방이라는 다 닫았지. 노래방이나 PC방은 다 닫았지. 제가 술집 열었어요. 술집이 닫는 데가 있나 모르겠어요. 심지어 감성주점과 로맨틱 포차 등 헌팅 포차임을 암시하는 주점들도 대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성주점은 고위험시설 12종에 들어가지만 영업신고를 일반 음식점으로 해 단속망을 피해간 겁니다. 꼼수 영업인 셈입니다.
예, 일반 음식점이에요. 구청에서 따로 뭐 문을 닫으라고 하는 상황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주점 내부에서는 걱정스러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시민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술을 마시고 입장하는 손님의 명단도 따로 적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조치에 냉소적인 반응도 보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 닫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좀 늦은 것 같긴 한데 코로나 처음 나오기 전에부터 그 전에도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되게 오래 방치해 둔 것 같아가지고. 관할 지자체는 정부와 서울시 지침에 따랐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지침이 내려와서 다 붙였죠. 이게 준수사항인데 지금 내려온 게 150제곱미터 이상들만 방역수칙 준수 이렇게 내려왔고 일반 짧은 청소들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구멍 뚫린 방역망에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심다입니다. 부산시교육청 14개 공공도서관이 임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빌릴 책을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한 뒤 도서관에서 찾아가는 안심대출과 전자도서 대출 등은 휴관 기관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달은 집중호우 이후 부산 연안 곳곳이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매일같이 쓰레기와의 전쟁이 벌어지는 해안 지역을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최남단 가덕도 해안입니다. 넓은 바다를 품은 대항마을 끝자락에 있는 외양포, 낚시꾼들의 천국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마을의 겉모습과 달리 해안가에는 쓰레기가 수북합니다. 큰 나무는 뿌리째 뽑혀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고 오염된 부유물이 바다를 뒤덮고 있습니다. 7, 8월 지난해보다 600mm 가까이 더 많은 비가 내리자 낙동강 유역의 하천과 하구 등에서 산더미 같은 쓰레기가 밀려든 겁니다. 이곳을 자주 찾는 낚시꾼들조차 올해 같은 모습은 처음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거기는 이제 폭우가 많이 왔잖아. 그때부터 쓰레기가 밀려온 게 생업인데 우리는 놀러 왔지만 지정이 워낙 많으니까 많죠. 근데 이번 그동안 쌓인 것도 있고. 해수면을 뒤덮은 목재와 각종 쓰레기, 매일같이 하루 종일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휴일 빼고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네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해도 끝이 없어요. 비가 많이 오고 난 후부터는 계속 이런 것 같아요. 오전 9시부터 쓰레기 수거를 시작해 1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 1시간 동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100리터짜리 포대 100여 개가 쌓였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처리한 쓰레기 양만 440톤입니다. 앞으로 처리해야 할 쓰레기는 2,550톤, 수거 비용만 14억 4천만 원이 들 것이라는 게 부산시 추산입니다. 미간만 해치는 게 아닙니다. 어선과 어민들의 그물까지 훼손시켜 어민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쓰레기가 밀려오면 뭐 환경 오염도 문제가 있지만 방문객들이나 이런 뭐 미관상의 문제 또 그 어선들 통항할 때도 사실 안전상의 문제도 있거든요. 올해 해양 쓰레기 수거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47억 원. 부산시는 부족한 예산은 중앙정부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자원봉사의 경험과 보람을 나눈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리 동네 히어로들의 감동의 현장에 김현정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머리에 띠를 두르고 손에는 작은 횃불을 들고 무대에 선 봉사자. 힘들게 지내온 어린 시절을 친구 덕분에 이겨낸 경험으로 이제는 위기의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평균 나이 72세.
은퇴 후 난타를 배워 재능 기부를 통해 삶의 소중함을 느끼는 부부 봉사자의 이야기는 감동을 전합니다. 어르신들을 기쁘게 해주고 힘이 하나도 없이 계시던 어르신들이 진짜 우리 공연을 보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휠체어 앉아 계시던 분들도 막 춤을 추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정말 잘 배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보람도 느끼고. 이번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부산대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객석은 텅 비었지만 온라인 청중평가단이 함께하며 봉사의 감동을 나눴습니다. 이 행사의 주 목적은 우리 부산의 자원봉사 현장에서 좀 더 다양하고 열정적인 자원봉사를 그 우수 사례를 좀 공유하는 장이 돼서 자원봉사 현장이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이렇게 힘을 주고 희망을 주는 이런 행사가 되지 않나 싶어서. 이번 대회 대상은 독거노인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주는 최사랑 청소년 재능 기부자가 수상했습니다. 힘들지만 저뿐만 아니라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다 너무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어서 올 때마다 좋은 기운을 받아갔었고 좋은 분들을 만나서 얻은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과 에너지들이 부산시에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5분 동안 20개의 슬라이드. 봉사자들의 감동의 스토리를 담기엔 부족하지만 저마다의 인생과 세상을 바꾼 이야기가 따뜻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기장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한 조치로 21일부터 야간 군수실 축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집단 민원일 경우라도 민원인을 1명으로 한정하고 2건으로 제한하되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운영됩니다. 방문 민원인은 군청 정문에서 마스크 착용 상태와 발열 점검을 받고 출입할 수 있습니다. 야간 군수실은 지난 2010년부터 생업에 바쁜 민원인들을 위해 평일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공휴일 없이 운영돼 왔습니다. 기장군은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가입했습니다.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들은 전국 언제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시에는 1,500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1인당 3천만 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8월 22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며 오후 들어 구름이 조금 끼기도 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24도, 낮 최고 기온 30도로 매우 덥겠으니 운동은 가급적 실내에서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까지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오기도 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는 구름 많고 남해동부는 맑은 가운데 물결은 두 해상 모두 최대 1m까지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다음 주 중반까지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웃돌며 높겠습니다. 당분간은 발표되는 기상정보 참고하셔서 폭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